진행 방식은 4D, 2D 차이점과 장점, 단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뒤에 인물들과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D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주가 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매 맞고 싶은 사람. 세 번째, 가만히 앉아있기 힘든 사람. 네 번째, 얼굴 수분 채우고 싶은 사람. 다섯 번째, 신호부의 향기를 맡아보고 싶은 사람.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4D를 비추천합니다. 첫 번째, 멀미 심한 사람. 두 번째, 물 맞기 싫은 사람. 세 번째, 향에 예민한 사람. 왜 비추천을 하냐?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흔들리는 거를 다 감안을 하면 멀미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 맞기 싫은 사람. 기유가 물에 호흡을 쓸 때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수효과가 잘 갖춰져 있는 상영관은 앞좌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물 맞기 싫은 사람을 비추천하고요. 세 번째, 향에 예민한 사람. 신호부가 나올 때마다 꽃향기가 스멀스멀 나는데 만약에 자신이 평소에 향의 호불호가 강하고 똑같은 향을 오랫동안 맡았을 때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D, 2D 차이점. 각각 장점과 단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D의 장점과 단점. 4D의 장점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 몰입이 확실히 잘 됩니다. 영화에서 혈기들과 싸우는 주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주가 될 수 있고 확실하게 몰입이 더 잘 됩니다. 두 번째, 졸릴 때쯤에 흔들어서 잠을 깨워줌. 흔들다 보면 해성씨 때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때 살짝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졸릴 때쯤 다시 흔들어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잠을 잘래야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완성되어 있고요. 4D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맞고 영화가 끝난 뒤에 기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4D는 기본적으로 의자 움직임도 있지만 특수효과가 함께 들어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눈이 오면 눈을 뿌려주고 물이 나오면 물을 뿌려주고 꽃향기가 나올 때면 꽃향기를 뿌려주고 바람 너무 좋고 그 말은 즉슨 기유가 물에 호흡을 쓸 때마다 그 물을 맞게 되는 건 나다. 제가 본 영화관은 물이 안개처럼 분사형으로 나오는 영화관이었어서 딱 적당한 미스트, 적당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영화관이었는데 특수효과가 잘 돼 있는 영화관은 물을 팍팍 뿌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 맞기 싫은 사람은 그 상영관의 후기를 찾아보고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4D를 볼 거라면. 두 번째,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는데 싸우고 있으면 앉을 수 없다. 이건 조금 과장이 되긴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싸우고 있다? 전투 장면이다? 그럼 의자가 흔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앉을 수는 있어. 하지만 만약에 발을 잘못 딛거나 엉덩이 위치를 잘못 맞추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단점을 적지 않으려면 무조건 화장실을 먼저 갔다가 아무리 마려워도 직전에 갔다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탄지로 아빠 나올 때 화장실을 가는 걸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1회차 때 화장실을 간다?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1회차 때 2회차부터는 허용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놀랐는데 탄지로 아빠 나올 때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아카자 과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실을 갔나? 그분들은 아무래도 한 2회차 이상은 하셨을 분들이니까 그러셨지 않을까. 2D 장점과 단점. 2D의 장점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D보다 사운드가 더 빵빵해서 청각적으로 몰입이 좀 더 잘 됐다. 두 번째는 싸움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시야가 같이 흔들리는 4D보다 2D는 시야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싸움을 지켜본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D의 단점도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성신이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괄호치고 2회차일 경우 1회차일 때는 해성신이 지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꼬리뼈와 허리가 아작날 수도 있다.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바스락거리는 이런 재질의 옷을 입고 갔다? 이거보다 더 심한 바람막이를 입고 갔다? 그러면 자세 잡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옷 입고 가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기본 두 번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때 2D를 보시고 두 번째 때 4D를 보십시오. 차라리 첫 번째 때 2D로 해상신을 쫙 보고 두 번째 때 4D로 해상신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나 보면서 4D 의자가 잠을 깨워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맘 같아서 세 번째로 아이맥스관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D와 4D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같이 다니는 팀,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츠리 이구로 팀. 이 팀은 정말 애정하는 팀이고요. 왜 죽이는지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고,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살려주세요. 강국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될 거 알지만 부탁 정도만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1부에서 나온 2부로의 대사들을 봤을 때 모든 대사가 미츠리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이구로였어도 미츠리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여자인 저도 미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구로 입장에선 얼마나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뛰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 커플 이어주세요. 그냥 죽이지 마. 이어줘. 제발. 내가 원하는 커플이라도 이어주자. 나는 안 이어져도 돼. 그리고 무한성에 처음 떨어질 때, 처음 입장할 때 서로 손을 공중에서 같이 잡고 떨어지는데 그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 교메이와 무이치로입니다. 마청과 막내의 조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큰 애랑 작은 애랑 붙여놓으니까 볼맛이 난다. 그리고 무이치로 뛸 때 유심히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세 번째 팀, 기유와 탄지로 팀입니다. 이 팀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탄지로가 무한성으로 떨어질 때 바닥에 부딪혀서 죽을 위기를 기유가 막아줍니다. 일단 거기서 1차 죽음, 두 번째 둘이 등을 맞대고 동시에 모래호흡을 씁니다. 거기서 2차 죽음, 너무 좋아요. 너무 웅장하고 그 정도면 그냥 캐리비안 베이 가서 해골 바가지 물을 받아도 될 것 같은, 그것도 용서가 될 것 같고, 기유를 진짜 정말 다시 봤어요. 기유는 정말 지창이 아니었고 너무 조용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대 모를 그런 남자였는데 이번 무한성 편을 보고 기유 품을만하다. 기유 팬이 왜 많은지 알겠다. 그 기유 팬들은 이미 기유의 그런 진국의 모습을 눈치를 채고 좋아했구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기유를 봤겠죠? 그리고 기유 반전 발현 에바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장면 보고 숨이 진짜 여기에서 막혔어. 진짜 이 위로 숨 쉬는 법을 까먹었어. 그 장면 볼 때 너무 놀랬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기유가 나 지금 열받았다 라고 뱉는 그 장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누가 이렇게 지 열받은 걸 치면 뭐지 저 새끼? 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기유가 열받았다고 하잖아요? 기유처럼 조용한 캐릭터가 각성하고 분노에 차올라서 소리 지를 때 뭔들 바를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기유 칭찬이었고요. 탄지로에게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탄지로 칭찬도 좀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칭찬은 미안해요. 탄지로가 아카자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놓고 아카자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부터 너희 목이 베겠다. 네? 그게 무슨 소리? 거기서 기유가 말했듯이 정말 고지식하게 이름을 내뱉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령관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그 장면. 뭐 결국 가셨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거기서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그 장면 얼마나 욕을 먹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싸우는 친구들 시노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시노부도 기유처럼 말이 아예 없진 않지만 나긋나긋하고 사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는 캐릭터지만 소리를 지르는 일은 거의 없고 그냥 없지 않았나?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칩시다. 근데 도우마에게 소리 지를 때 기유가 열받았다 내뱉은 것처럼 저에게는 정말 큰 감정의 변화를 주지 않았나. 시노부의 목소리 진짜 무슨 ASMR 듣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그리고 시노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노부가 나올 때마다 꽃향기가 스멀스멀 코 속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꽃향기를 맡았을 때 내가 생각한 꽃향기랑 많이 다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노부의 웃는 장면이 나올 때 시노부랑 딱 어울리는 향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꽃향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인물이지 않나 싶고요. 대신에 2D 볼 때는 뒤에서 누가 치킨을 드시는지 BBQ 황금 올리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D 때 신호부는 꽃향기 신호부였고 2D 때 신호부는 치킨집 사장님 신호부였던 걸로 저에게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정한 남자가 되어버린 제니츠 빼먹을 수 없죠. 제니츠 정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너무 울고 너무 재민이었지만 이번에 진짜 남자가 되어버렸죠. 너무 기특한 아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유일하게 동태 눈가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안광이 죽을 때마다 무슨 일을 자꾸 해내니까 허락해줘야 돼. 허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들인데요. 헬기들 할 말 많죠. 첫 번째 도우마입니다. 도우마는 진짜 볼 때마다 자꾸 이제 치어와 한 100마리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었고요. 볼 때마다 제 눈이 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예상을 빗나가고 불쾌한 말만 내뱉고 하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 도우마에게 정말 잡혀먹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나를 잡아먹어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만나면 진짜 바로 죽긴 할 것 같은 인물이고 캐릭터 설정이 너무 기가 막혀. 그냥 애기 때부터 얘는 타고난 불쾌한 골짜기였어. 그냥 인간 불쾌한 골짜기야. 나 깜짝 놀랐어. 사이비 교주? 인간한테 사이비 교주?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고 가장 좀 불쾌했다고 생각한 장면은 도우마가 해골들이 가득 있는 공간에서 항아리에 해골이 있고 거기에서 해골의 머릿결을 빗어주는 그 장면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쾌한, 기괴한 그런 주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저의 흥미를 돋구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카이가쿠. 이 카이가쿠는 모든 사건의 제공자가 아닐까. 릴스에 뜨는 곳마다 카이가쿠가 오니가 되지 않았다면 내 상황. 그러면 교메이도 주가 되지 않았을 거고 시부부와 카나에 집에 들이닥친 그 오니 해치워줄 교메이가 없기 때문에 그 둘도 죽었을 거고 나쁜 일을 했지만 안 했으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혈기와는 다르게 그냥 너무 아기 도깨비 느낌이었어요. 아기 도깨비 귀엽던데? 귀엽게 생겼는데. 그리고 일단 정신머리부터 개조를 시켜야 된다. 그거 이제 나중에 김연학원에 나오는 교메이가 도덕을 가르쳐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번 무한성 편의 거의 주인공 아카자. 처음에는 저는 이 무한성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서사, 과거 이런 걸 봤을 때 눈물이 다 날 뻔했기 때문에 아카자가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기대와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왜 나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울었나? 싶은데 아니, 아카자와 코유키가 불꽃이 터지는 그 시골길을 걸으면서 부부가 되기로 한 장면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휴지 쓸 새도 없이 옷소매로 닦고 있었고 눈물이 옆으로 흐르고 아래로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캐릭터 하쿠지 너무 예쁘게 뽑았어요. 연보라색 속눈썹?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게 뽑았어. 진짜 최고야. 그리고 아카자는 떠드는 걸 좋아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 릴스에 자꾸 아카자와 코유키의 신혼생활 이런 릴스가 뜨니까 그 릴스를 먼저 보고 이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에 떠드는 걸 좋아하는 이 남자 신혼생활에서 얼마나 잘 떠들지 감도 안 잡히고요. 이렇게 잘 떠드는 남자 또 잘 들어주는 여자 너무 환상이 궁합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엔 코유키의 품을 한번 안아봤으니 그걸로 끝인 거죠 사실.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자기를 사람을 다시 만들어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싸움 안 낼 거 알고 비겁하게 우물에 독을 풀었는데 그거 누가 보고 앉아있습니까. 나였어도 아카자처럼 했어. 나도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온이 됐어. 그리고 그냥 내 몸 뜯고 햇빛 가갖고 말라 죽을래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강해지면 뭐해. 없어 이제 내 주변에. 그리고 아카자 2살 연상인 거 저만 줬습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2살 연상? 근데 여자가 그렇게 귀여운데? 얼마나 귀여웠을까. 얼마나 귀여웠을까. 유일하게 코유키의 미래를 확신해준 남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카자의 아빠가 완전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다면 아카자는 이런 인내심과 코유키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할 틈도 없었지. 만날 수가 없었지 코유키를. 그죠? 그리고 정말 아카자에게 미안하지만 목이 잘리고 목을 봉합시킨 후에 헬기술을 쓸 때 그 자세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는 형님의 고경표가 캥거루 행동 묘사하는 그 장면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자료화면 보시고 있어. 그리고 이들이 싸우는 앞에 말했던 혈기들이 싸우는 그 장소 하나하나 다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런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래픽 너무 좋았고요. 제작할 때 힘들었겠지만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걸로 된 거지. 특히 도우마 스테이지는 정말 무슨 하늘나라에 있는 궁전처럼 그렇게 지었어. 이 모든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야? 바로 이분이시죠. 진짜 권력 지력. 진짜.
그래서 장소 제공 락키메로 써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요 인물들 다 끝났고요. 이제 기타 인물들과 특별 출연 많이 나왔습니다. 기타 인물들 일단 카가야 아들과 쌍둥이 딸들이 있죠. 카가야 아들 키리야가 8살이래요. 8살인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어른스럽고 가족 4명을 잃고 그 와중에 당주 자리에 앉아버리고 멘탈 잡고 여동생들 이끄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8살 때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기살대원들 있죠. 주들의 체력을 아껴주기 위해 주들의 기를 터주기 위해 자신들이 혈기들과 싸운다. 근데 주들 길을 비켜줘야 주들이 무장을 찾고 무장을 죽여야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이 혈기들이 없어지니까 비켜주는 게 맞긴 해. 그리고 그게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거든. 하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애틋해지더라고요. 자신들을 훈련시켜줬던 사람들이니까 그 훈련을 이제 뽐낼 수 있잖아? 자기가 배웠던 훈련들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열심히 써먹고 이기면 돼. 파이팅! 유시로가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죠 이번에. 근데 진짜 고양이처럼 생겼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번에 너무 고양이였어. 유시로 능력 덕분에 그 혈기술 덕분에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면서 전체 공지를 해주고 그 무한성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유시로의 혈기술 덕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카가야가 다 설계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카가야 최고. 근데 진짜 카가야랑 펭귄이랑 동갑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난 그 사실 알고 난 후로 더 대단해. 그리고 이제 특별 등장에는 쿄주로의 아빠 신주로가 나오고요. 그 옆에 짜라란 펭귄씨가 나오는데요. 일단 정말 할 말 많아요. 일단 펭귄이 특별 출연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10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최애가 펭귄인 저에게는 그 10초 너무 소중한 10초인데 처음 봤을 때 언제 나온지 모르고 보다가 갑자기 등장하셔서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조금 힘들어. 얼굴 감상하려고 하니까 작아졌다가 옆모습 나왔다가 그대로 끝. 근데 그 짧은 찰나에 보인 얼굴이 1회차 때 5분 동안 눈앞에 잔상으로 남아있었고 적어도 자막으로 10초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0초 후 펭귄 나옴 이렇게 안에 조그맣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초 나온 걸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남자였어. 왜 너무 남자였어. 맨날 화려하게 이렇게 하다가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남자구나. 아 너무 남자야. 아니 내가 좋아했던 남자 중에 키가 제일 커. 198.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안에 3명인 거? 말이 안 돼. 그냥 말이 안 되는 남자인 거예요 이건. 그냥 집어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려. 그리고 이분들이 나온 이유. 기살대 분모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은퇴했지만 싸울 수 있다. 기살대 분모를 지킴으로써 동참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서로 앉아서 앞에 각자의 칼을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최고의 10초 아닌가. 진짜 완전 킬링파트야.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도 눈앞에 잔상이야. 지금 보여. 지금 제 앞에 앉아계세요. 진짜 이거 그냥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혈기가 이 기살대 스승이 되고 싶은가 싶을 정도로 되게 훈련에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일단 대사를 잘 기억은 못하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도우마 처음에 신호부가 눈에 칼을 집어넣었을 때 부채로 목을 탁탁 치면서 목을 잘라야 한다. 목을 베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이라쿠 제니치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운 거 언제 꺼낼 거냐. 괜찮으니까 나한테 써봐라. 당연히 비꿈의 말이었겠지만 그 대사만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기살대들을 자기들이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건가? 아카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카자는 그냥 사람을 긁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아카자는 그냥 평생 예쁜 부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 그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서로 얼굴을 그냥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 가까이. 예를 들어서 카이나쿠와 제니츠 얼굴이 진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장면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 장면 진짜 최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끝! 소감을 얘기하자면 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안 해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최애를 찾고 타볼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느새 나비저택 보고 도고마을 보고 나니 거의 다 봤네? 싶어서 정주행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최애도 찾고 영화도 보고 후기 영상도 찍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하시죠. 아마 애니를 봐도 기카에서 끝낼 것 같긴 한데 체인소는 기카에서 끝낼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적게 보고 깊게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저는 한 번 파면 깊게 파서 지금 펭귄
관한 나무 위키 한번 정독했고요. 펭귄 와이프들까지 저희 미래 언니들 정보들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던데? 나무 위키 왜 안 봐? 나무 위키 진짜 제발 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던데? 나무 위키 진짜 재밌어. 시간 완전 후딱후딱. 진짜 좋아. 그리고 진짜 3회차로 아이맥스 꼭 봐야겠어. 이거는 진짜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 나 진짜 보고 싶어.